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지난 11월 시작된 동체 조립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KF-21 양산기체의 동체가 완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성능 및 핵심 장비 탑재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 실전기체의 완성형이 가시권에 들어가자 세계에서는 다시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인 미국 국제방산무기동향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최첨단 무기 기술력 발전 단계를 기록 중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비행 통합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더해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은 곧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에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사실 꾸준히 나왔던 발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미래 방위계획 동향을 언급할 때 현무5 미사일의 개발 사안을 포함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었던 발언이죠. 그런데 이외에도 미국 CSIS에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기대 중인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을 통과시키거나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용하는데 외국산 부품들은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독자 부품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을 독자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 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부품은 국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에 비해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기존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보다 더욱 강력해진 고성능 램제트 엔진으로 확정되었는데요. 한화에어로 측이 영국의 롤스로이스사와 협력하여 터득한 기술인 엔진 제어 장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국산 램제트 엔진의 지상시험 전 램제트 엔진 개발에 관하여 영국과 협력을 한 것이죠. 미국 측 기업은 한국과의 엔진 개발 협력을 다소 꺼려하는 분위기였으며 한국과의 기술적 협력을 거부했던 결정적 원인은 기존 F414 미국산 엔진과 부품을 추가적으로 납품하여 이득을 보기 위해서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램제트 엔진을 빠르게 개발해낼수록 KF-21 전투기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엔진기 업체의 입지가 축소되거나 아예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반면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엔진 개발에 관하여 한화에어로와의 협력에 전혀 아쉬운 부분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램제트 엔진에 특화되어 있는 엔진의 애프터버너 기능 개발에 영국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덕분에 KF-21 전투기가 국산 램제트 엔진을 장착했을 때 초음속 이륙과 슈퍼크루징 비행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국산 램제트 엔진을 시험 이전 한화에어로가 아닌 한국항공우주산업 역시도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5세대 초음속 전투기 램제트 엔진 실증 비행을 시험하겠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국산 엔진 비행 시험을 시작하여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통한 국산 엔진 시험을 완전하게 확정지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만의 독자적인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전투기인 FC-31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해대고 있지만 그보다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외관에 한국산 제트 엔진까지 갖추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재 한국산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 개발 과정이 공개될 때마다 중국 언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한국산 엔진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중 분명 결함이 생길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아직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늘상 있는 중국의 조롱을 신경도 쓰지 않는 듯 엔진의 시험 비행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의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2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램제트 엔진 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램제트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순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이며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와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 초반까지 램제트 엔진을 모두 국산화시켜 우리의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할 셈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보편적인 제트 엔진에 적용되는 터빈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직접 보유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관계자는 엔진과 무장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산화를 완료하였고 대부분의 부품은 국내에서 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국산화율을 올리다 보면 결국 한국의 자주국방 실현 역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전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 하늘을 수호하는 공군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의 실전 기체를 빠르게 생산해내는 것에 온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최근 고고도 비행 신기록을 달성하며 당당하게 대한민국 공군 미래 핵심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KF-21 전투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테스트를 진행하며 성능을 개량하고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비행시험은 마하 2.15의 속도로 초음속 슈퍼크루징까지 함께 해내는 것에 성공하며 비행횟수 역시 930회를 채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산 KF-21 6대가 한 번에 편대비행을 진행하며 시제기 테스트에 필요한 2200회의 비행횟수를 순식간에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선언한 최소 500회 이상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25년 동안은 빠른 시험 비행보다는 성능 개량과 수출 홍보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금세 이루어가는 형국을 보면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군용항공기 제조 능력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 시제 1호기가 세상에 등장한 지 약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6대의 모든 시제기가 하늘을 날아올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력은 경이로울 정도로 빠릅니다. KF-21 전투기의 설계 시점부터 생각해본다면 이 모든 게 15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심은 금물입니다. KF-21 전투기가 완벽하게 개발되기 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구진들의 피땀 서린 노력을 응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와 훈련기의 시험 비행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 파트를 분담해서 맞는데 우리 보람의 전투기는 각각의 시제기가 각기 다른 역할을 진행할 수 있어 각 기체별 해당 분야에 특화된 테스트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비행에서는 복잡기 형태인 시제 4호기가 하늘을 날며 성능을 개량했습니다.
KF-21 전투기 시제 1호기는 소프트웨어 체계인 항공전자 장비를 주로 테스트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력 차세대 전력 증폭 소재를 활용한 전자장비와 디지털 항법 장치 그리고 공중에서 작동하는 위상 배열 A사 레이더를 시험하며 압도적인 성능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시제 1호기에서 쌓인 데이터로 시제 6호기까지도 안정적으로 항전장비의 성능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제 2호기는 하드포인트 데이터를 활용한 전력미사일 그리고 AI 미사일 등 무장체계 탑재 능력을 집중적으로 시험 중이며 MMAH 기술을 활용한 초정밀 타겟 제거 테스트까지 최종적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3호기는 2호기와 무기체계 탑재 시험을 병행하고 있지만 주된 목적은 KF-21 전투기가 얼마나 빠르게 이륙이 가능한지 랜딩 기어의 내구도와 엔진의 애프터버너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4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시제 4호기의 시험 비행에서는 39초 동안 마하 2.15에 달성하기 위해 엔진의 애프터버너 작동 기능까지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시제 5호기는 수출용으로 제작된 기체이며 해당 기체는 수출용 성능 테스트에 최적화되어 다양한 성능 보강과 해외 무기 체계와의 호환을 중점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제 6호기는 특히 우리 공군의 미래 전략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복잡기인 만큼 무인기와의 연계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시제 6호기가 담당하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 시험까지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이 엄청난 기술과 성능을 갖춘 우리의 전술기를 한국이 100%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제작하는 날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된 2026년 한반도 주변국들의 치열한 견제와 방위 속에서 한국의 보람의 전투기는 완벽에 가까운 전략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초장거리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 무기 체계를 갖춰야 하며 쌍발 엔진의 강력한 출력 아래 배기덕트를 포함한 완벽한 스텔스 능력까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중요한 부품을 이야기해본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첨단 A사 레이더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현대 공중전에 대해 분석해보면 전투기의 하드웨어 스펙과 기체가 아무리 날렵하더라도 적전투기를 빠르게 먼저 탐지해내지 못한다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미사일에 순식간에 격추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냉혹한 현대 공중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전투기에 탑재할 고성능 A사 레이더 기술 개량이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순수하게 독자적 기술로 개발해낸 반도체 전력 증폭기가 성공을 거두고 양산까지 되는 엄청난 성과를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국산 레이더를 개발해냈지만 과거에는 레이더 소재를 개발하는데 미국 레이더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에게 단 1%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차세대 질화갈륨 소재 개발을 위한 국내 방산 연구개발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차세대 질화갈륨 소재에 대해 국내에서 100% 국산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KF-21 레이더 체계 성능 강화가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업그레이드된 레벨의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는 미국의 레이시온 등의 군사반도체 개발에 능숙한 극소수의 기업에서 모든 연구진들을 데려와 간신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세대 질화갈륨 소재는 유럽연합 전체보다 먼저 대한민국이 개발해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놀라운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A사 레이더 개량에 필요한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재 양산 공장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한 달 만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산업통신자원부, 국방부의 지원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병행하여 민간기업이 레이더용 질화갈륨 직접회로 전력소자 부품을 빠르게 양산할 수 있도록 돕는 근반도체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점은 국산 반도체 기술 개발 과정 속에서 설계부터 개발까지 모두 대한민국이 스스로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한국산 A사 레이더에 이어 그 자체로도 방산무기 시장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질화갈륨 소자는 미국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하려 준비하는 차세대 넥스트 레벨의 소재이며 소수의 국가만이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질화갈륨을 만들 수 없는 한국의 KF-21 전투기 전자전 능력에 관해 뚜렷한 기술적 향상을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지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또 해내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력을 통해 차세대 질화갈륨 소재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국산 레이더 소재에 대한 경쟁력이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력증폭 숫자는 기존 A사 레이더에 들어갔던 9버전의 질화갈륨 소자보다 260% 높은 효율로 더욱 강력한 고출력을 내게 하는 6세대급 A사 레이더 반도체 부품입니다. 이미 고출력 증폭기 소재를 접합한 질화갈륨은 구형 갈륨비소 소자 대비 10배에 달하는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변환 효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엄청난 효율을 보이며 초격차 레이더 기술을 갖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이 확보된 지금 한국은 국산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국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당당히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